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쉬운 것 하면서 어, 학생들이 만들면서 제일 좋아했던 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결과 화면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들하고 저하고 3D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이런 것 저런 걸 만들어서 출력하는 과정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그리고 특히 이성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서 이성 친구에게 선물해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이제 지금 보시는 선물 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선물 상자가 되겠는데요. 선물 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하트 모양이나 그리고 원통 그리고 별 모양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만드는 방법이나 만드는 기술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면서 정렬 도구 그리고 눈금자 요것들 잘 반복해서 쓰시고요. 그리고 끝부분에서 대칭 기능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아주 쉬운 작업을 하면서도 괜찮은 선물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저 선물 박스에서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원통에 있는 뚜껑 부분만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위로 올리는 거는 그대로 그냥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위로 버튼 눌러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지는 게 확인이 되고요. 위로 올려지는 게 확인이 됐으면 살짝 안쪽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렇게 안쪽에 비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이제 하트박스, 하트 모양의 선물 상자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모양의 선물 상자도 선택을 해주고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위로 조금씩 위로 올립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하트 모양의 선물 상자도 안쪽에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안쪽에 하트 모양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상자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별 모양 선물 상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별 모양 선물 상자도 모양만 별 모양인 거 말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자, 뚜껑을 선택을 했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뚜껑만 위로 올렸어요. 뚜껑만 위로 올리고 난 다음에 별 안쪽으로 한번 볼게요. 쭉 올리고 나서 자, 안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안쪽에 이렇게 비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모든 뚜껑들의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같은 모양입니다. 같은 모양의 조금 다른, 조금 작은 형태의 별 모양을 안쪽에 넣어서 뚜껑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딱 닫게 되면 꽉 끼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선물 상자 만드는 걸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잠시 화면 중지를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진행해야 될 부분은 방금 보셨던 그 선물 상자를 만들게 됩니다. 자, 작업하는 과정은 굉장히 단순해요. 도형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그 도형을 파내는 작업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도형을 또 가지고 와서 뚜껑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뚜껑을 끼우기 위한 방법을 해서 안쪽으로 끼우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만드시는 방법에 따라서는 바깥쪽으로 끼울 수 있도록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완성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응용하셔가지고
다른 형태로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팅크캐드 준비해 주시고요. 똑같이 한번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팅크캐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팅크캐드 들어가셨으면 이번에는 이 팅크캐드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름 부분부터 정해주도록 하죠. 자, 이름은 선물 대시보드로 들어갔어요. 대시보드 들어가 주시고, 자, 그리고 대시보드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만들었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미리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진행을 했다 그러면 아마도 저하고 비슷하게 리스트가 나올 거고요. 혹시라도 한두 개 빠져있다 하더라도 빠져있는 부분은 또 예전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하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할 부분은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요 선물 상자, 선물 상자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들어가 주시고요. 자, 새로 만들기, 그리고 3D 디자인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작업들이 왠지 조금 이렇게 누적된 기술들, 그 다음에 또 앞에 걸 해야만 뒤에 게 이루어지는 기술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이번 시간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기능만 이해를 하신다면 만들 수 있는 이런 선물 상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요 선물 상자 만드는 작업은 일단 한 개짜리 선물 상자 만드는 작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요것도 잘 이용하시다 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한 개짜리 선물 상자가 아니고 상자를 2개, 3개짜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씩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상자 만드시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샘플로 보여드렸던 선물 상자 같은 경우에는 원형, 그리고 별, 그리고 하트 3개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하고 디자인하실 때는 원형 하나만 먼저 작업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프린트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까지 같이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정하겠습니다. 제목 선물 상자 해주시고요. 선물 상자 하시고 원형이라고 바로 이어서 적겠습니다. 원통입니다. 원통. 선물 상자 원통 해주시고요. 네. 자, 이름은 선물 상자 원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원통 모양의 선물 상자 조금 전에 결과 보셨는데요. 그런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이즈부터 먼저 정하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원통 가져오시고요. 자, 이 원통의 사이즈부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눈금자 도구를 사용을 하죠. 자, 눈금자 도구 선택해서 가져오시고요. 자, 그리고 이 원통의 사이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통의 사이즈 가로 세로 X축 Y축 값 50mm, 그러면 5cm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 50. 자, 그러면 가로 세로 50mm짜리 원통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높이 25mm로 하겠습니다. 25mm. 자, 그리고요, 원통인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사실은 원이 아니고 지금 요거 같은 20면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0개의 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각을 최대한 많이 늘려버리시게 되면 아주 부드러운 원으로 바뀌니까 선물 상자를 아주 부드러운 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통의 측면값을 쭉 긁으셔가지고
최고 높은 값 64로 해주게 되면 아주 동그란 원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요걸 하나 옆에다가 놔두시고요. 자, 높이 25mm, 그리고 지름이 50mm인 원통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이 원통은 이게 외부 외형이 큰 사이즈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 내부를 파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쪽을 파내기 위해서 이 원통을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똑같은 게 하나 복제가 되죠. 자, 이렇게 복제를 해서 원통을 하나 더 옆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한 개의 원통을 가지고 왔고요. 이 가져온 원통의 사이즈를 줄이는데요. 여기 조금 있다가 만들게 되는 원통의 결과는 여기에 이쪽 원통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원통은 여기다가 넣어서 파내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 자체를 구멍으로 바꿔야 된다 그까지는 일단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통을 파내는데 이 원통의 선물 상자에 두께는 얼마나 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뭐 특별히 무거운 물건이나 아주 중량이 나가는 물건이 아니다고 하게 되면 대략 한 2mm 정도 두께가 되더라도 충분히 선물 상자로는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계산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이 원통에 얘가 들어가서 뚫혔을 때 2mm 두께로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안에 중간에 들어가야 될 지름은 얼마 정도 하면 되느냐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양쪽에 2mm가 남아야 되니까요. 실제로 그는 4mm 작은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의 사이즈가 50mm, 50mm였는데 X축 50mm, Y축 50mm였잖아요. 이거를 X축 4mm를 뺀 46mm, Y축 46mm로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46mm, 그리고 Y축 46mm.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중간 정렬을 하고요. 결합을 한번 시켜보게 되면 얘 지금 높이가 원통이 가지고 있는 높이가 지금 0mm로 나오거든요. 0mm로 나온다는 얘기는 바닥에 부딪히기 때문에 얘기고 그 높이가 25mm입니다. 자, 그리고 이 원통도 지금 현재 우리가 결과로 만들 이 원통 같은 경우에도 25mm고 높이가 0mm예요. 그러면 결국 얘 두 개를 같이 결합을 시키게 되면 통호 형태가 아니고 밑이 뚫려버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선택을 하고 정렬 도구 사용을 하고 Y축 중간, X축 중간 해서 이 두 개를 그룹시키고 나면 우리가 원했던 것은 통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뚫려버리게 되잖아요. 관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뚫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 한 번 더 컨트롤 Z. 원래대로 불려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 원통에 일단 사이즈는 46mm, 46mm. 여기 46mm 한 이유는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원통 속을 파내는데 벽 두께를 2mm로 잡기 위해서 양쪽에 2mm, 2mm 들어가야 되니까 46mm, 4mm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46mm, 46mm 해줘가지고 되었다는 거 확인이 됐고요. 벽 두께 2mm 였으니까 바닥재에 있는 벽 두께도 2mm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원통을 띄워버리겠습니다. 바닥에서 2mm 띄우겠습니다. 자, 살짝 지금 여기 이렇게 수평을 딱 보시게 되면 수평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구멍으로 사용할 원통은 바닥면에서 2mm 정도 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결과물로 만든 원통 같은 게 바닥에 딱 붙어 있고요. 자, 이제 이 두 개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렬 도구 사용하셔가지고, Y축 중간, X축 중간, Y축 중간 하시고, X축도 중간 하시고. 자, 그리고 Z축은 손대지 마십시오. Z축은 어차피 2mm 띄워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Y축하고 X축만 중간중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 없다고 판단되시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두 개체, 두 샘플을 선택을 해주고요. 원통 두 개를 선택을 하고 그룹. 자, 그룹 하시고 나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두께 2mm짜리, 두께 2mm짜리 뭐 컵홀더 만들다고 비슷하죠. 네,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상자에 뚜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자에 원통 상자에 뚜껑을 만들어 볼 차인데요. 뚜껑도 50mm짜리로 일단은 만들어야 되겠죠. 위에 딱 끼워야 되니까. 자, 일단 바닥재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통을 가져오고요. 이 원통의 뚜껑 부분이니까요. 일단은 들어갔을 때 여기 딱 덮여져야 되니까 같은 사이즈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50, 50. 자, 그리고 어, 원의 측면각 가장 높게 둥글게 해주시고요. 그 원통의 뚜껑의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꺼우면 20mm까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3mm 정도만 해서 두께를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덮여지기는 할 텐데 끼워지진 않잖아요. 여기다가 딱 끼워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안쪽에 조금 전에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여기를 뚫어줄 때 원통의 사이즈는 양쪽에 2mm, 2mm 벽을 주고 46mm 지름으로 해서 뚫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끼워지는 게 46mm짜리가 끼워지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면 안 끼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더 작게 해서 46mm가 아니고 45.5mm 정도로 해서 여기다가 끼울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자, 똑같은 걸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건 뚜껑용 맨 위에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얘하고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서 Ctrl C, Ctrl V 하나 만들어 주고요. 얘가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올리는 작업을 해볼 텐데 물론 얘 높이가 3mm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선택을 해서 지금 두께는 3mm 똑같습니다. 그죠? 자, 여기다가 이거를 3, 높이 띄우는 걸 3mm, 여기는 3mm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거는 굳이 3mm까지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두께는 2mm 정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에 끼워져야 되는 구조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45.5mm, 여기도 45.5mm.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같이 중간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 도구 사용을 하고요. Y축 중간, X축 중간. 자, 그리고 두 개가 딱 붙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면도 하시고 쭉 확대해 보셔가지고 두 개의 원판 형태가 딱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 이상 없다 판단되시면 이대로 하셔가지고 네, 그대로 일단 그룹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룹.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일단은 원통 형태의 선물 박스, 선물 상자를 만드는 일은 뚜껑하고 같이 다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 하나만 드리고 이 작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원통 작업은요, 원통 내부를 파는 작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끼우기 위한 뚜껑을 만드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여드릴 때는 뚜껑이 다 닫혀 있었잖아요. 닫혀 있었는데, 그렇게 모델링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모델링 결과물이고요.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셔서 출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출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실습 강의 거의 끝부분에 가서 출력용을 만들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프린터의 특성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프린터의 특성이 일단 크기가 있죠. 가로, X축, Y축 해서 150mm에서 180mm 정도. 높이도 150에서 180mm 정도.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만드셨다 그러면 150mm, 150mm 요 사이즈 안에 두 개의 모양인 50mm짜리 원형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수평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 두 개를 아까 제가 모델링 결과물만 보여줬을 때 뚜껑이 닫혀 있었는데요. 그렇게 뚜껑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통 안이 비어 있잖아요. 그 비어 있는 부분을 결국 처리하기 위해서 스포트라는 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면 안에 출력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되려고 그러면 뚜껑하고 통을 따로 이렇게 뒤집어서 출력을 하게 되면 통의 윗부분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스포트 없이 벽면만 타고 올라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뚜껑도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 화면에서 출력용으로 디자인하실 때는 여기까지만 딱 하시면 돼요. 출력용으로 바꾸실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딱 하시게 되면 출력용으로는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걸 뚜껑을 위에 덮어놓고 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뚜껑 덮여지게 되면 뚜껑 밑에부터 여기까지 바닥면까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은 스포트라는 것으로 또 채워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스포트 제거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그 스포트 때문에 혹시 얘가 또 붙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귀찮아져요. 그리고 3D 프린트도 결국에는 생산하는 건데 생산하는 시간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재료도 적게 드는데 같은 재질의 같은 결과물이 나온다 그러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스포트를 최소한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력할 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뚜껑 부분하고 통 부분하고 이렇게 만들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하나 작업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작업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그룹화 시키겠습니다. 그룹화 하게 되고 그리고 전체 사이즈가 그룹화 시키신 사이즈가 Y축 79mm, X축 111.25mm로 되어 있으니까 프린터로 출력한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프린터로 출력한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이대로만 출력하게 되면 밋밋하잖아요. 그리고 사용하게 되는 프린트의 필라멘트 색깔이 현재는 아마 노란색, 흰색 아니면 까만색 세 가지 색깔 중에 하나로 다 출력이 될 텐데 그냥 밋밋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선물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선물하는 사람에 대한 이름 같은 게 좀 새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글자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상자에는 선물 받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글자를 텍스트 도구 사용을 하시고요. 자, 텍스트 도구 사용을 해 주셔가지고 텍스트 들어가 주시고 자, 일단은
선물이라는 이름을 그냥 제가 한글로만 쓸 텐데,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형태의 이름이 좋으시면 다른 걸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글자 텍스트 대신에 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물이라는 글자를 글자 두께에 뭐 대략 지금 여기서 7mm 정도 할까요? 네, 7mm 정도 해주고 나서 여기 있는 뚜껑과 같이 뚜껑 위에다가 글자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라는 글자를 뚜껑과 같이 선택을 해서 정렬도 중간, 중간. 자, 그리고 글자 크기가 조금 큰 듯하니까 글자를 약간 줄이겠습니다. 약간 줄여주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정렬도구 중간, 중간. 자, 이렇게 해서 선물이라는 글자가 들어갔고요. 밑에서 글자가 보이지만 밑에도 보시면 현재는 다른 세이프거든요. 선물이라는 글자 세이프하고 그 다음에 뚜껑 세이프하고 다른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가 보이곤 있는데요. 일단 결합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룹. 자, 그룹 하고 나면 선물이라는 글자가 있고 바닥에는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다시 열어보면 선물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쪽에 이 선물이라는 글자를 한번 새겨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뒤집어 놓겠는데요. 뒤집어 놓는 부분은 각도를 이용해서 180도 돌리는 것도 괜찮고, 일단 대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칭 선택하셔가지고, 대칭 선택해서, 아래 위로 대칭하는 거. 대칭하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저희 보시면 대칭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가 3개가 나옵니다. 화살표가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 중에서 밑에 걸 선택을 해줍니다. 아래 위로 대칭하는 거. 자, 그러면 아래 위로 뒤집어진 게 보이시죠? 아래 위로 뒤집어지셨고요. 이제 여기다가 선물이라는 글자를 음각이라 그러죠. 글자를 파내는 것. 그런 형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도 사용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 전에 작업 평면 먼저 선택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도구. 자, 그리고 이 글자를 선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의 글자 크기를 여기 원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지금 이 상태에서 글자를 음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글자를 판단 이야기거든요. 글자를 판단 이야기인데 이 선물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작업하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글자를 파는 겁니다. 조금 전에 뚜껑 안쪽에 글자는 선물이라는 글자를 넣는 거였잖아요. 튀어나오게 하는 양각 글자였고 지금 선물이라는 글자는 뚜껑에다가 파낼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구멍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컨트롤 키 이용하셔가지고 화살표 방향키 아래로 한번 눌러주게 되면 얘가 1mm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1mm 밑으로. 자, 이 상태에서 그룹을 시켜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룹화. 자, 이제 보이시나요? 선물이라는 글자가 뚜껑에 이렇게 파졌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선물이라는 글자는 바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 양각 형태의 선물이라는 글자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대칭 해서 밑에 부분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선물이라는 글자 그대로 나와 있고요. 밑에 있는 선물이라는 글자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 프린트 되는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어느 정도 스포트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스포트는 약간의 도구를 사용을 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 깔끔하게 제거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물이라는 글자 대신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넣으셔가지고 만드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물 상자의 안쪽에다가 그런 글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선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선물 상자 원통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해서 하나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하나를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시보드 들어가 주시고요. 자, 방금 진행했던 것이 원통을 이용을 해서 원통을 만들고 그 다음 원통 뚜껑을 만들어 줬고요. 그렇게 해서 끼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통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한 뚜껑 부분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것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물 상자 하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모양의 선물 상자인데요. 앞에 것과 작업이 거의 흡사해요. 거의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똑같이 한 번 더 만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작업했던 처음에 보여드렸던 모델링한 결과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원통 형태의 선물 상자 그리고 하트 형태의 선물 상자, 별 형태의 선물 상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프린트 용도가 아니고 그냥 모델링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용도고요. 실제 프린팅을 위한 목적으로는 이렇게 디자인하시면 프린트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형태처럼 해서 일단은 스포트가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출력하는 프린트의 사이즈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통 형태의 선물 상자라 그러면 그 사이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저처럼 지름 50mm짜리 원통 형태의 선물 상자라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밑에 통 부분 따로 그리고 뚜껑 부분 따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결합을 시켜서 이 형태대로 STL 파일을 만드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요. 하트 모양의 선물 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들어가 주시고요. 3D 디자인 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해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점은 대상이 원이었다가 이번에는 하트입니다. 하트가 오히려 조금 사랑 고백용 이런 것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작업은 똑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고 지난번에 보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출력했던 선물 상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를 먼저 하나 가져오고요. 자, 하트 선택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트의 크기를 바꾸기 위해서 눈금자 도구를 사용해 주시고요. 자, 하트의 사이즈 Y축 50mm, X축 50mm, 그리고 Z축 25mm. 자, 이렇게 해서 50mm, 50mm, 25mm짜리 통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하트만 완성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이 하트 내부를 파내기 위해서 똑같은 사이즈보다 약 한 2mm 정도 벽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2mm 벽을 고려한 여기 그 구멍 형태의 하트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작업하고 있는 이 하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선택을 해주고요. Ctrl C, Ctrl V. 똑같은 게 하나 더 만들어졌죠. 자, 똑같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까 말씀대로 벽 두께를 2mm짜리 만들 거니까 X축하고 Y축 양쪽에 2mm 생각하시면 4mm 정도 줄어든 거죠. 자, 그래서 Y축 값
46mm. 그리고 X축과 또 46mm. 자, 그리고 바닥면에서 띄워지는 것도 2mm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면이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에서 띄워지면 높이를 2mm로 바꾸겠습니다. 2mm.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여기 방금 만들던 작은 이 하트 형태는 구멍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구멍으로 바꿔줬고요. 자, 구멍으로 바꿔지고 나면 이 구멍으로 바꿔진 하트하고 원래 있던 하트하고 두 개를 정렬을 합니다. Shift 키 눌러서 두 개를 다 선택을 해주고요. 정렬 도구 사용을 해서 Y축 중간 그리고 X축 중간. 자, Y축하고 X축 중간 마십시오. Z축은 손대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대략 요 투명한 하트가 한 2mm 정도 위로 올라와 있는 게 대충 확인이 되실 거고요. 요거를 마우스로 선택을 해서 그룹 하게 되면 하트 모양으로 딱 파져 있는 통이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통을 일단 여기 옆에 놔두고요. 통은 옆에 놔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하트 모양의 뚜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이즈의 뚜껑입니다. 자, 똑같이 하트를 가져오시고요. 자, 이 하트의 사이즈는 일단 뚜껑이니까 일단 전체적인 크기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50mm, 50mm. 자, 뚜껑의 두께. 약간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되니까 3mm 정도로 하겠습니다. 3mm. 자, 그리고 이 뚜껑 안쪽에다가 하트를 하나 더 넣어줘가지고 이 하트는 얘를 이렇게 끼웠을 때 여기 안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 하트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하트는 여기에 끼워져야 될 하트거든요. 끼워져야 될 하트인데 구멍의 사이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원래의 사이즈보다 2mm, 2mm 작은 46mm, 46mm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46, 46 줄어든 작은 걸 넣게 되면 너무 꽉 껴서 안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작게, 약간 5mm 정도 작게 꽉 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46mm보다 더 작은 45.5mm. 제 경험상 45mm로 하게 되니까요. 45.5mm를 해주시고요. 45mm를 해보고 나니까 너무 조금 헐렁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45.5mm 하니까 좀 꽉 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얘가 요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는 높이가 네, 아까 여기 높이가 요 하트 뚜껑의 높이가 3mm를 했기 때문에 얘를 바닥에서 3mm 띄우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자, 띄워 있는 거 확인되셨죠? 자, 이 두 개를 선택을 해주고 정렬 도구 사용을 해주고요. 중간 정렬, 중간 정렬. 자,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걸 확인을 해 보시고 이상 없다 싶으시면 일단 그룹. 자, 일단 이렇게 하시고 나면 지금 보신 것처럼요. 지금 보신 것처럼 네, 이상 없이 뚜껑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뚜껑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뚜껑이 제대로 붙었나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정면도 하셔가지고 쭉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되죠. 붙었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께만큼이 여기에 끼워지는 두께다라고 보시면 되죠. 예. 자, 그리고 하트에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 글자를 새긴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해보셨던 것 중에서 하트 뻥뻥이라고 물컵 컵홀더 만들었던 거 기억나실 텐데요.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하트 뭐 이렇게 구멍을 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자도 사용하셔가지고 글자 넣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다시 한번 이런 변경 선물 상자 해주시고요. 하트 해주십시오. 선물 상자 하트. 자, 그리고 팅크캐드 대시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전에 이제 작업했던 이제 그 하트를 이용한 선물 상자, 그리고 원통을 이용한 선물 상자 말씀을 드렸고요. 별 도구 같은 경우에도 별을 이용한 별 모양의 선물 상자도 뭐 같은 형태로 제작하시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원형의 선물 상자를 새롭게 또 변형하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원형으로 만들어지는 선물 상자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히 봐줄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작업할 때는 항상 새로 만들기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3D 디자인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하트 같이 하트 아니고요. 네, 저기 이제 원통처럼 선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상자를 만들었는데 선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상자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여기를 선물 상자 원통에다가 이름을 좀 바꿔서 하나 더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제를 하는 거죠. 복제를 하는 건데 그 복제하는 과정하고 복제해서 약간 변형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시보드로 들어와 있는 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요 선물 상자 원통을 변형을 한번 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걸 볼 텐데 지금까지 안 했던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림 중에 기어 모양의 그림이 하나 있죠. 자, 이 기어 모양의 그림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특성, 복제, 수업 활동이 추가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복제가 있습니다. 자, 복제는 우리가 앞에서 작업을 할 때는 편집할 때는 복사와 복제가 있고 복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복제의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라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일 자체를 복제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복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복제 버튼을 클릭을 하고 나면요.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름이 카피 오브 선물 상자 원통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파일이 새로 나올 거예요. 자, 지켜보시면 팅크캐드가 동작을 하면서 자, 우리가 방금 작업했던 원통의 형태하고 똑같은데요. 원통 선물 상자와 똑같은데 이름을 보겠습니다. 이름을 보시게 되면 카피 오브 선물 상자 원통이라고 나오죠. 예, 원래의 선물 상자 원통은 그대로 놔두고요. 놔두고 카피 오브 선물 상자라고 해서 선물 상자 원통을 복사해서 하나를 더 지금 뿌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제 변형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앞에 만들어진 선물 상자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새롭게 변형된 선물 상자가 또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선물 상자는 제가 조금 편하도록 중간에다 글자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하트 표시, 작업 평면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 작업 평면에다가 하트를 하나 갖다 얹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자, 그리고 이 하트의 두께는 좀 얇게, 여기다가 2mm 정도로 얇게 해서 하나 살짝 만들어주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얘들을 다시 결합을 시키겠습니다. 자, 결합. 그룹화 시켜놓게 되면 얘네는 바로 한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룹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작업 평면을 바닥으로 다 선택을 하고 나게 되면 선물 상자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선물 상자 같은 경우에는 원통 안에 하트가 없는 선물 상자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하트를 넣었습니다. 하트 모양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선물 상자가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에 이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오브 선물 상자 원통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카페 오브라는 글자는 지워주고요. 자, 이름을 있는 그대로 원통 하트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피 오브 선물 상자였던 것이 일단 선물 상자 원통이었던 것이 선물 상자 원통 속 하트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자, 대시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시보드 들어가게 되면 대시보드의 특성상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대시보드가 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네. 선물 상자가 이제 3개가 된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선물 상자 원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상자 하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상자 원통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개가 더 만들어졌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선물 상자 원통을 복제를 해서 선물 상자 원통 속 하트를 만들어 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약간만 바꿔서 뭔가 더 만들고 싶을 때 복제를 해서 만드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트 상자를 복제해서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선물 상자 하트, 기어 모양 그림,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복제하겠습니다. 복제. 자, 복제하시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카피 오브 선물 상자 하트가 나타날 거고요. 자, 천천히 나타납니다. 자, 여기다가 카피 오브 선물 상자 하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하트 중간에다가 하트 구멍을 하나 넣어볼까요? 자, 하트. 별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하트 중간에다가 별을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작업 평면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별. 자, 별이 들어가 있는 하트 선물 상자가 되겠습니다. 뭐, 굳이 표현하자면 내 마음의 별,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약간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1mm 정도만 밑으로 내려주시고 자, 그리고 구멍으로 바꿔버리고요. 평면, 작업 평면. 자, 하시고 나서 전체를 다 그룹. 선택해서 그룹. 자, 그리고 이제 하트 안에 별이 새겨진 게 확인이 되셨죠? 자, 이름 바꾸겠습니다. 자, 카피 오브 선물 상자 하트에다가 별을 붙여볼게요. 별. 자, 이렇게 하시고 대시보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작업하셔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지만 부분적으로 하나 바뀌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작업되어진 결과물을 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바뀌어진 그 부분만 뭐 글자면 글자, 도형이면 도형 일부만 바꿔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해보신 부분은 하트 상자, 그 다음에 원통 상자를 만드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파일 자체를 복제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라고 하는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